서귀포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 바로 서귀포의료원이죠. 이 제주도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난해 4월 신관병동을 열었는데요. 앞서 영상 보셨듯이 해가 지나도록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강탁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이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이 서귀포 의료원 신관을 중축을 했는데 또 준공식 행사도 열었어요. 일단 먼저 이 신관 시설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귀포 의료원 신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급성기 병동 47병상과 음압격리실을 포함한 호흡기 병동 30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신의학과 입원병동 42병상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는 400병상 가까이로 늘었는데 신관을 짓는 데 들은 비용은 모두 585억 원입니다. 네, 해를 넘겨서 이제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신관병동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직접 서귀포 의료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귀포를 찾아가 봤는데 신관 1층에 물리치료실이나 지하층에 건강검진실 등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가장 핵심 시설인 급성기 병동과 호흡기 병동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환자가 없는 빈 병실에는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42병상 규모의 정신과 병동만 일부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건물을 지어놓고 또 운영을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원인은 뭔가요? 네, 핵심은 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40병상 규모의 기존 병동 한 곳을 이미 장기간 폐쇄 중인데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막대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신축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윤복 서귀포 의료원장은 폐쇄돼 있는 병동이 우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그러면서 환자가 좀 더 늘고 그에 따라 의료진이 좀 더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신관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 아니냐. 애초에 신관을 중축한 게 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료원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서귀포 의료원 측은 당초 신관 증축을 계획한 것은 2020년 이전이었고 당시에는 내원하는 환자 수도 늘어나는 시기였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전공의 파업 사태 등을 겪으면서 병원 신축을 결정했던 당초 전망과는 달리 악화된 경영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인 외부 변수의 영향이란 것인데 하지만 수백억 원을 들여 병원 덩치만 키워놓고 운영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00억 원 건물을 지어놓고 놀린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단적인 예를 들면 서귀포 의료원이 운영하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동이 2년 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간호사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해 40병상 규모의 병동 한 곳도 폐쇄됐습니다. 역시 간호사 부족 때문인데 의사 구하기는 전국 어디나 어렵다고 해도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 의료 인력 확충을 지금 요구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되나 보죠. 어떤 상황이죠? 네, 서귀포 의료원은 신관 증축으로 인해서 의료진 수요가 더 늘어남에 따라 인력 70명을 확충해달라고 지난해 제주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는 7명, 간호사는 5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가 승인한 인력은 의사 2명, 간호사는 19명에 그쳤습니다. 신관 건물은 들어섰지만 정상 운용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을 해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서귀포 의료원 측의 설명을 먼저 전해드리면 지금도 환자가 충분치 못해서 본관 병동 한 곳을 폐쇄할 정도인데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인력을 새로 뽑았는데 환자가 오지 않아 적자가 더 커지게 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병동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반대로 환자가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를 해놓고 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진료 수익이 증가하는 이런 시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환자가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조심 인력을 늘리면서 병동 운영 시점을 재보겠다. 안정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신관에 새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졌으니까 이제는 좀 인력도 더 뽑고 서귀포 의료원이 달라졌다라는 입소문과 평가를 통해서 환자와 진료 수익을 늘리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시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경영 방침이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서귀포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또 3년 연속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역에 의료 수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3년 55%에서 이듬해 66%, 지난해에는 74%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국 의료원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병상 가동률은 신규 입원이 없는 주말까지 포함을 해서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일에 입원 환자가 몰릴 경우에는 병실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동혁 서귀포의료원 노조 대표는 지금이 의료원 정상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동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서귀포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경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 됐든 관건은 결국 의료 인력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사 채용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간호사 뽑기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근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도내 대학에서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귀포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 그리고 제주 시내 병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현장에서는 신규 졸업생들의 채용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채용 절차를 타 병원들보다 서두르는 이른바 입도 선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 반가운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이 제주도가 만성적인 간호사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제도 개선책을 세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간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라지 않지만 휴직과 퇴사 등으로 실제는 결혼이 20명에 육박합니다. 이 같은 만성적인 인력난은 병동 폐쇄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악순환을 낳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휴직 대체 인력 선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휴직 대체 인력 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현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은 향후 이 서귀포 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또는 정상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서귀포 의료원은 의료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신관 호흡기 병동을 그리고 내년에는 신관 급성기 병동을 오픈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보호자 없는 병동 서비스도 곧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침 내일부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서귀포 의료원의 새해 업무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영 개선책을 담아 도민들께 보고 드릴지 저희 취재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